안녕하세요, 김유키입니다. 아반떼 N은 출시와 함께 미친듯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자동차 브랜드에선 한 수 접고 넘어갔던 스포츠카에 대한 열망을 다시 일으켰으니까요. 전기차 시대가 차츰 다가오고 있는데 뜬금없는 타이밍이긴 했지만 현대는 기술력으로 그 잡음들을 다 묵살시킨 뒤 당당히 고성능 스포츠 세단인 아반떼 N을 선보였습니다. 자동차 리뷰어들은 앞다투어 이 아반떼 N에 대한 찬사를 보냈으며 시승기에서 어느 하나 불만족하는 시승기가 없을 정도로 스포츠성 면에서는 가격 대비 훌륭한 성능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 그룹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모두 칭찬일색이었지만 일반인들이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반응은 반대로 뜨뜻미지근했습니다. 3천만원으로 살 수 있는 거진 6천만원급의 퍼포먼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돈씨 하며 오빠를 미친놈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들어가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아반떼 N은 2000cc 싱글 터보에 불과하지만 280마력 40토크를 내는 작지만 강한 녀석입니다. 핸들에 간지나는 빨간 버튼을 누르면 10마력 더 상승해 니트로 부스터를 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10마력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M 파워 시프트 DCT라고 최대 토크를 제공하고 마치 경주차를 탄 것 같은 감성적인 기어 변속도 덤으로 얹어주는 기능입니다. 폭스바겐 골프의 준고성능 버전인 GTI가 245마력이고 고성능 R은 320마력이니 GTI보다 조금 더 높고 R보단 조금 더 낮은 중간쯤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제로백은 5.3초로 아반떼라고 부르기 미안할 정도로 고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션에는 DCT 미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욕을 오지게 처먹은 건식 DCT에서 내구성을 강화한 습식 DCT로 솔직히 애매한 일상 주행 차량들보다 확실히 아반떼 N의 DCT라고 하니 맞춤 정장을 입은 것처럼 딱 들어맞아 보입니다. 아니 예전에 셀토스나 코나에는 왜 DCT 넣는 거예요? 이 차의 최고의 장점 역시 서킷과의 연계성입니다. 애초에 서킷 주행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차량이라 서킷 주행에서 중요한 엔진과 변속기의 냉각 기능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작은 배기량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세팅이 고급류 세팅입니다. 옥탄가 수치 론 95이며 우리나라 기준 이 수치가 95부터 고급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급류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기름 정제 기술이 좋아서 주유소를 잘 찾아간다면 일반유도 95 이상이다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주유소에서도 옥탄가 95가 나온다면 200원을 더 붙여서 고급류로 판매할 수 있는데 일반유로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나라 기름 정제 기술은 당연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의 완전 허접한 기름들을 비교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유가 어느 주유소를 가더라도 91 이상 93 정도를 고르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름의 품질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결코 일반유가 고급유만큼 옥탄가가 높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아반떼 N의 마지막 장점은 역시 외관에 있습니다. 간지나는 M 브랜드만의 디자인 포인트는 일반 아반떼와 차별점을 주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파츠들의 디자인 수준도 매우 우수하며 차주의 자부심을 한껏 높여줄 것입니다. 근데 아반떼 말고 다른 디자인이었으면 더 좋았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덜컥 아반떼 N을 신차로 사신다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아반떼 N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반떼 N을 신차로 사고 나서 가장 후회할 부분 역시 감가일 것입니다. 한국 중고차 시장에서 준중형 차량, 그러니까 아반떼나 K3와 같은 차량들은 감가 방어력이 굉장히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준중형이란 차급의 가격대가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이기도 하고 사회초년생이든 중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차가 필요할 때 누구나 가성비로 찾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절대로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는 차량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현대차의 준중형 감가 방어의 예외는 바로 이 차 아반떼 N입니다. 아반떼보다 모든 면에서 원가가 더 비쌀 텐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 값어치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기는 미안하긴 하지만 마치 양카 투닝을 한 차량이 오히려 감가를 더 처먹듯이 이 아반떼 N은 순정 상태에서도 일반 아반떼보다 감가를 더 처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시 모델들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아반떼입니다. 3년이 지난 2020년 5월 아반떼 1.6 터보 모델의 모던 트림입니다. 이 차의 감가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고작 150만원에 불과합니다. 7% 수준의 미친 감가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한 달에 5만원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가장 인기 있는 블랙 색상이라 감가가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작 150만원이라니 준중형 이하는 역시 신차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반떼 N을 보겠습니다. 일반 모델에 비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좀 미안하니까 연식 높인 2022년 5월 출고 모델로 상황을 좀 봐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고작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2만 km 정도를 주행하고 있는 예시 모델입니다. 물론 사고 이력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차량은 신차가 대비 642만원이 감가되었습니다. 비율로는 18%가 빠진 상황입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중고차 시장에 강력한 요새와 들어갔던 아반떼가 출고 1년 만에 18%가 빠진다뇨. 확실히 세계를 놀래킨 아반떼 N답게 감가면에서도 특출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가를 두드려 쳐맞는 데는 역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반떼 N의 가장 큰 단점은 스포츠카이지만 외제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국뽕하면 어느 나라에도 지지 않는 뽕에 취한 나라이긴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영역 자동차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에 대한 반감은 굉장히 높은 편이며 신뢰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런 현대 고성능 버전인 아반떼 N이라 그냥 코웃음 쳐버리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아반떼 N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현가 새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다 같은 심리를 공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우디의 A3라는 모델이 존재합니다. 고성능 버전이 존재하지만 그런 것은 비싸니 일반 A3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신차 가격은 4,200만원 정도입니다. 아우디 프로모션으로 퉁치면 3천만원 후반대로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반떼 N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력은 아반떼 N의 76마력 디진 204마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차의 순정 상태로는 서킷을 가기도 애매할 것입니다. 부스트 기능과 같은 스포티한 기능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 또한 몇백만원이 더 비쌉니다. 하지만 만약 이 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솔직히 고민 없이 아우디의 차키에 손을 뻗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솔직해질 시간입니다. 스포츠카 좋습니다. 스포츠카의 본질이 성능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카의 매력이 단순 성능뿐일까요? 빨리 달리면 장땡이란 말입니까? 이번에 출시한 맥라렌의 750S의 모습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처럼 생겼다면 사람들이 과연 그 차를 구매할까요? 실상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스포츠카로 스포티한 주행과 트랙 주행을 하는 사람은 그냥 트랙 주행 취미를 가진 소수의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취미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포츠카를 그냥 멋있어서 사는 것입니다. 자동차에선 로고바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선 특히 자동차란 사회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알록달록한 비단 한복들을 입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반떼 N보다 제네시스 브랜드를 활용한 것이 더 알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넘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스포츠카에서 럭셔리라는 의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반떼 N의 부진은 그 차의 성능이나 디자인과 같은 부분이 아니라 그냥 아반떼 그 이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N의 감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는 감가 자산입니다. 누군가는 고급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몇천만원을 쓰기도 합니다. 또 반대편에선 그 몇천만원을 모아 진짜 이득이 되는 자산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답은 뻔합니다. 젊을 때는 비싼 자동차를 사지 않고 투자 자산을 구매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니면 최소한의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매해 최대한 바꾸지 않고 오래 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장주나 성장 국가에 장기 투자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길게 보면 반드시 이득을 보겠지만 1회 1비하여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딜레마는 이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전부 차를 산다는 것이죠. 친구는 벤츠를 사고 회사 후배는 제네시스를 사고 친척은 팰리세이드를 사고 이런 모습을 보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나만 쫌생이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과소비가 만연한 세상에서 문제는 과소비이겠지만 하고 싶은 것들을 전부 참으며 아무것도 안하고 젊음을 썩히는 것도 옳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굳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소비욕을 극도로 참아낼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안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입니다. 돈 벌어서 중고벤츠 E클래스 사야 한다니까요.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